속속들이 파보는 이진동의 속토뷰 시간입니다.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지난해 세관의 마약 조직과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27.8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도 지구대장으로 자천돼 있는 백혜룡 경정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혜룡 경정입니다. 자천돼 있다는데 얼굴 좋으셔요. 요즘 하여튼 속 많이 끓이고 계시죠? 네, 속병을 한 2년 동안 알았습니다. 네, 그 대신 또 이렇게 불러주는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또 사건의 이해 깊이도 상당 부분 높아졌고 국민들 전체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좀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백경정님의 그 수사 외압 주장 이후에 검경 합수부가 구성돼서 지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속에 수사에 나섰지만 우리 백경정님은 참새 방앗간 맡겨둔 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수의 해체 그리고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세관 마약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고 은폐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속속들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버스는 진실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신 백경정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세관 마약 사건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는지 거대한 그 음모와 배후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함께 응원한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유튜브 백경재님이 유튜브 하나씩 올리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외압 관련된 내용도 올리고 계시고 때로는 다짐도 올리고 계시는데 저렇게 보면 저는 2년 전 마약 게이트를 수사하며 거대한 음모와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 부분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거대한 음모 어떤 건지 오늘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설명을 듣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대한 음모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데 단순히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약을 수입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떤 국가기관은 이 마약 수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또 어떤 국가기관은 이 사건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 외압을 행사해서 엄청난 외압을 행사해서 막는 겁니다. 이 국가가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거대한 음모다.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뒷부분에 조금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분을 좀 다루긴 하겠지만 앞서서 보자면 이 거대한 음모, 그러니까 이 세관 마약 사건 배후에 지금까지 드러났던 배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이 얘기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앞세우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많은 양이 대한민국 국경이죠. 뭐 영해, 그다음에 영공 이렇게 합니다만은 공항 자체는 말 그대로 휴전선 국경입니다. 국경을 통해 가지고 수백 킬로가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항이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세관 마약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압의 배경, 외압의 배후 이게 이제 그 제일 뒤에 있는 게 윤석열이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가 아예 마약 장사를 하고 있다. 마약 사업을 손댔다. 이거하고 이 두 개를 다 지금 그 배후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그 배후에 다 있습니다. 다 있다. 사업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외압을 행사했던 건데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하나씩 이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가지고 보니까 마약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 위장돼서 들어오고 은닉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무 도마에 위장돼 갖고 들어오는 그 마약이 들어왔는데 그걸 압수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좀 보고 가볼까요?
처음에 들어오셔도 이런 상태로 들어왔다가 순간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루트가 개척되면 바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도 거의 이 정도 크기였습니까? 자, 저 영상 보시면 네. 그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도마에한테 들고 누군가에 뭘 물어보고 네네. 하는데 그분이 김찬수 전 영등포 서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김찬수 경찰서장이 네. 현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왜 나중에는 그 수사에 제동을 거는 입장으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이 백현웅 수사팀을 직접 꾸리게 지시한 사람이 김찬수 서장이거든요. 아까 마약 네. 수사를 하게끔 네. 네, 서포트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선서 과장인데요. 과장은 부서장입니다. 부하 직원이 한 60여 명 되고요. 팀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네. 김찬수 서장이 지시해서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좀 성과를 내달라 저한테 요청을 하면서 백현웅 과장이 팀장을 직접 맡아서 하면은 믿음도 가고 성과도 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부탁을 해서 제가 팀장이 되겠다. 기꺼이 팀장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수사팀 팀장이 됐던 것이고요. 또 김찬수 소장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만큼 현장에 나와가지고 직접 네. 수사 지휘도 했고요. 수사팀을 꾸리는데 뭐 팀을 보강시킨다든지 네. 뭐 인원을 보강시킨다든지 하는 지시도 직접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서포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저건 뒤에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저 첩보는 어떻게 생산이 된 건가요? 김찬수 소장이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 영등포서 내에서 생산된 건가요? 저건 첩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네. 단순 투약자가 네. 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신고를 하면서 그게 단서가 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네. 차례차례 근거가 된 겁니다. 네. 판매책, 네. 소규모 유통책, 중간 규모 유통책, 대규모 유통책, 그 다음에 조직들을 밝혀내게 됐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조직을 밝혀내게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이 수사에는 삿된 게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투약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수사를 단계 밟아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까지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찬수 서장으로서도 욕심을 낼 만한 수사였겠네요. 정말 잘된 수사죠. 네. 칭찬받는 수사. 그렇죠. 누가 봐도 예, 예. 정말 고생했다, 잘했다. 네. 그 하는 수사.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김찬수 소장의 그 판단이 맞았던 거죠. 네.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이 내용을 또 폭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 8월 달 청문회 열렸는데 김찬수 서장은 나는 용산 꺼내본 적도 없다.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서 두 분이 엇갈렸었어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설명을 하셨지만 또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회 청문회는 뭐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의문을 제기해서 뭔가 이 정책을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곳인데 김찬수 소장은 그때 나와가지고 부정했습니다. 네. 용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렇지만 그 용산 얘기로 저와 김찬수 소장이 그 전에 상당히 다툰 적이 있고요. 제가 김찬수 소장한테 수사 과정에서. 그 용산 얘기를 했는데 네. 안 했다고 해서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소장님이 이 용산 얘기를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한테 지휘하지 마라. 네. 당신 자격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김찬수 소장이 네. 그 이후에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뭐 김찬수 소장하고 녹취가 그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용산 얘기를 해도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그 전에 사전에 네. 김찬수 소장하고 다퉜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는 녹음 파일로도 증거 자료로서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 국회 청문회 때 네. 그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은 네. 용산에서 김찬수 소장께서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그래서 네. 내가 이게 양보하지 않았냐, 네. 지시를 따르지 않았냐, 이 정도 내용이었지만 네. 그 전에
그 전에. 다툰 내용이 있는데 그 다툰 내용은 흔적이 없습니다.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녹음도 안 됐고요. 전화를 건 흔적이 없어서 제가 이거 고민하던 끝에 청문회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비화폰 수사가 되고 있으니 서버에서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기대하고 그 있습니다. 말이신 거죠. 김찬수 소장도 비화폰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신 건가요? 그렇죠.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의심하는 거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되면 비화폰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밝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싸웠던 내용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영상 보시면 저 나무 도마에 저렇게 마약이 숨겨져 가지고 은닉돼 갖고 저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저 안에 들어 있지. 이따가 까는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데 있는데 저렇게 또 저것뿐만 아니라 신체에 붙여서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그 밀반입 현황표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작년 2023년 1, 2월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게 뭐 어떻게 저렇게 통과가 됩니까? 세관 허수아비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무후무한 국기문란 사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신체에 부착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을 세관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나무도마로 항공화물로 들어왔을 때 세관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나무도마는 항공화물로 들어오잖아요. 항공화물은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 엑스레이 투시를 합니다. 엑스레이 투시를 하면 당연히 나무도마 속에 있는 마약이 당연히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관 창고에 그러니까 화물은 전량 다 투시를 한다고 그렇다고 봐야죠. 90한 7, 8% 한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으면 여실히 드러나고 문제는 육안으로도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접착제를 붙였으니 얼마나 허접해 보입니까? 육안으로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계속 나무도마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전자통관 시스템이 말레이시아에서 나무도마를 항공화물로 보낸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까 하는데 4,000원인데 4만 원짜리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항공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걸러냅니다. 검사하라고 당연히. 근데 그걸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잖아요. 당연히 걸러내고요. 그리고 그 검사하는 창고에 강력한 구성원이 있단 말이에요. 마약견이 있습니다. 마약견은 저 정도 양이면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마약견을 다 빼버렸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 몸에 부착해서 들어온다는 게 어디다 이렇게 부착을 한다? 신체, 배, 복부, 팔 해서 이렇게 감는다라는 거죠. 감고 그 위에 옷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인편은 더더군다나 전자통관 시스템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직항으로 들어오잖아요. 처음 입국 간 사람들은 당연히 검사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피스가 걸리기도 하고요. 아피스라는 게 전자 등록 시스템 같은 거죠. 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이 여행객의 정보를 한 20가지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특정해서 검사해라. 이 사람은 반드시 검사해라. 이 사람은 검사해라. 이렇게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명령을 하는데 그걸 지우는 거예요. 세관 직원들이. 그 아피스에 한번 등록이 되면 임의로 막 지워버릴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세관 직원들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서 누구나 지울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가 이 공항 내에서 제가 이제 마약견 얘기를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첨단 시스템에서도 걸러내지만 마약견이 공항 내에 상주를 하면서 이 마약견도 세관 직원들처럼 훈련 받잖아요. 3교대 해요. 똑같이 3교대 하고 그들의 연봉이 저보다 많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아주 잘 훈련되어 있죠. 그 마약견들이 공항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태껏 마약 조직원들이
들여오더라도 네. 예, 위장에 예, 콘돔 한 100g, 120g 이렇게 넣고 네. 항문에 넣고 네. 이렇게 들어오다가 발각되거나 쇼크사하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 뉴스에 접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씩 몸에 부착하거나 그 캐리어, 기내 휴대용 캐리어에 들고 들어오는데 100% 걸렸거든요. 아. 들어와가지고 유통했던 사례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2차례. 네, 21명의 조직원이 12차례 네. 들어왔는데 사람 수로 따지면 36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반복되는 사람들. 예, 몸에 4kg씩 메고 각자가 들어왔고요. 야, 4kg씩 메고 들어오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양으로 봐서.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순찰 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경찰관들이 허리에 차는 389경 권총이 680g입니다. 네. 6자루 7차루를 어깨 몸에 두르는 몸에 건데. 두르고 왔고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기탁화물하고 기내화물이 있어요. 네. 기내화물은 휴대용이잖아요. 네. 기탁화물은 비행기에 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실리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가 되는데 네. 기내화물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높이 크기 제한만 있고요. 무게 제한이 없는데 그걸 다 하나씩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기내 들어가는 가방 다 엑스레이 검사 다 하잖아요. 그것은 출발지 공항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출발지 공항에서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거기는 공항에도 조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빼줘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그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들하고 국정원하고 방첩사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또 테러 위험 국가이기도 하고요. 하고 거기는 마약 범죄자를 거의 사형까지 의무적 사형이에요. 의무적 사형입니까? 그냥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이 수입됐다. 네. 심각한 거죠. 그것은 말레이시아 최고 권력자하고 네. 예, 결탁돼 있지 않으면 네. 공항을 뚫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보들은 일개 뭐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국정원 방첩사 전문 네. 블랙 요원들, 방첩사 정보 요원들이 네. 다 꿰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입을 닫고 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 뭐 저 인천 제가 보니까 영등포서 형사과장 하시기 전에 인천공항공사 인천 수사과장으로 나가서 그 근무도 하신 적 있죠? 네, 2017년도에 네. 제가 인천공항경찰단 네. 수사과장으로 그러니까 그 근무했습니다. 공항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세관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백경장님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잘은 모르고요. 네. 수박 겉핥기 정도죠. 네. 예, 대충 흐름만 알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근무를 만약에 안 했으면 네. 이 사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거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보안구역, 안보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경찰은 공항경찰단은 공항에 상주해 있지만 이 입국장 내 안보구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네. 거기는 관세청,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대테러 상황실 네. 이런 곳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찰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아. 공항에 근무를 하지만 별도의 일반적인 네.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요. 마약 사무는 거기에 검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항 네. 내에 네. 검찰 분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지검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상주하면서 거기 입국하다 네. 수입하다 걸리는 뭐 필로폰이라든지 뭐 LSD 네. 뭐 등등 합성 마약 등을 검찰에서 거기서 바로, 다 예. 네, 체크하고 하면 이제 수사- 관세청하고 협업해서 네.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항 내 마약 수사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그 전혀 이렇게 통과가 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부착이라도 나무 도마에 마약견도 잠자고 있었고 다 마약견을 빼버린 거죠. 빼버린 거고 네. 뭐 하여튼 이게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세관 당연히 수사했을 것 같은데 그 세관 수사는 어떻습니까? 그 어디서 장벽에 부딪힌 건가요? 세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세관 수사 그 공항 내에 그 입국장에 그 권력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이
공항을 통해서 마약이 수입됐다. 이것은 안보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등포 경찰서 외곽에 있는 영등포 경찰 수사팀에서 여길 들어가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국민들께. 그래서 일단 스톱시켜야 되겠다. 네. 이 마약 수입을 그게 대통령실이 개입돼 네, 있다는 네. 것을 인식을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지금 그때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인식을 이거 이미 대통령실이 있구나. 예. 안보실에 나서서 경찰 네. 지휘부하고 관세청장을 지휘를 했으니까 네. 제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예. 예. 이 늪에 빠졌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알리는 그 목적이 일단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 독점 사업 네.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스톱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약이 아까쯤은 한 달, 두 달 사이에 저렇게 120kg인가가? 네, 저건 수사에서 밝혀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실제로 저렇게 공항이 열렸다면 네. 저 정도 양이 그치지 않았을 거다. 네.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사팀이 수사를 하려면 안전이 좀 확보돼야 되겠다. 안전이 확보되려면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알아야 저희가 가서 국정원, 방첩사, 관세청, 검찰 네. 등등 국가안보기관, 권력기관들을 상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거 하려고 하다가 네. 바로 외압이 거기서부터 이제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 압력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1차적으로. 직접적인 압력은 김찬수 소장을 통해서 아까 이제 예, 직접적인 압력은 그러니까 전화로 예. 용산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이거 자체가 압력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괘씸하게 보고 있다. 대통령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외에 또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나 그 브리핑 강행하겠다라고 네, 그랬죠. 얘기했는데 이제 김찬수 소장의 직접적인 압력은 경찰서장의 지시입니다. 직속 상관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는 현재 제가 위법한지 부당한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따라야만 했어요. 네. 한 달 전에 박정훈 대령께서 네. 해병대 사령관, 직속상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안 하고 이첩을 시켰죠. 네. 네. 그 고초와 수모를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위 해제될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일단 따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지시를 따랐다는 건 브리핑을 연기를 한 게 1차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1차 연기하고 그럼 브리핑 결국은 9월 20 며칠이죠? 2023년 9월 22일 날 2일 날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월 10일로 네, 연기가 된 거죠. 예.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연기만 된 게 아니라 또 자료도 수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브리핑 내용을 삭제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압력이 좀 있었고요. 좀 네. 너무 치사한 얘기죠. 그게 뭐 신체에 부착했던 뭐 킬로그램 수 빼라, 네. 뭐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 네. 빼라, 뭐 이런 등등 사소한 것들인데 네. 그런 압력을 이렇게 포괄해서 해석하면 브리핑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수사 브리핑은 수사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께 네. 알리는 건데 네. 브리핑 하지 마라는 얘기고 수사 확대하지 마라. 네. 네, 그런 얘기죠. 서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욕심을 갖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거꾸로 이제 어떤 그 압력의 어떤 맨 끝자락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네요. 본인도 백혜룡과 백혜룡 수사팀을 배신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김찬수 소장은 구안하사가 걸려가지고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 당시 사정을 잘 몰라서 이제 그 사람도 살아야 했잖아요. 네. 예. 본인이 살고 본인이 영달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백혜룡을 배신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딱 두 개입니다. 네. 아니면 백혜룡하고 같이 수사를 해서 끌고 나갈 거냐 아니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랬으면 김찬수 소장을 위해서 제가 영원한 호위무사가 됐을 겁니다.
그 뒤로 그러면 김찬수 서장 외에 직접적으로 받은 건 조병로 생활안전부장 빼고는 없습니까? 주의부에서 예. 엄청난 압력이 계속됐고요. 우리 음. 수사팀과 백혜룡 간의 이간질? 이간질. 예. 예. 그 다음에 서울청에서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백혜룡과 수사팀의 이간질 아주 치사한 작업들을 실시를 했고요.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 성과에 대해서 성과 주공과 조공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사안 자체는 한 개 팀을 전체에 특진시켜줘도 되는 사안인데 네.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걸 비췄죠.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따르게 좀 보상을 예. 좀 적절하게 해달라. 좀 해달라. 예. 이렇게 했던 게 처음에는 제가 요구한 게 좀 무리해서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나? 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걸 가지고 주공 조공이 누구다 뭐 진급을 누굴 시켜줄 수 있다 이러면서 장난을 그냥 이제 지면서, 내부 조직원들을 이제 예. 틈을 벌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백혜룡이 지휘부에 저항하고 개겨서 니네들 평가를 못 해주는 거다 성과 인정을 못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정말 말로 옮기기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예. 오늘 처음이네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망신스럽고 창피해서 예. 심지어는 그러니까 너무 치사하다 이 말이지 방법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뭐 경찰 지휘부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경찰 지휘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들을 통해서 관세청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서 피의자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백혜룡을 압수수색할 거다. 네. 백혜룡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피의 사실인데 지금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다. 공무상 비밀 누설하는 거다. 곧 구속된다. 뭐 백혜룡 옆에 있다. 폐가망신한다. 수십억, 십수억 손해배상 들어오면 그 돈을 감당할 자신 있느냐. 네. 백혜룡 옆에 있다. 폐가망신한다. 빨리 떨어져라. 이러면서 작업을 했는데 정말 입에 옮기기 정말 부끄러운 일이어서 지금 시일도 많이 지났고 왜 백혜룡이 그렇게 홀로 고립돼서 싸우게 됐는지 이걸 좀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그쪽에서는 압력을 넣는 게 그거였으면 그냥 그 선 24.8 아까 27.8 27.8kg가 압수한 거 그걸로 그쳐라. 세관은 손대지 마라. 이거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수사했던 게 유통 나중에 이제 말레이시아 조직, 중국 조직, 한국 조직 잡고 나니까 그 드러날 때 130kg가 넘는 게 유통이 됐어요. 나무도마로 들어온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 가지고 대전 쪽에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어떤 공장에 보관되는데 그중에 일부 75kg가 유통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130kg 정도를 수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크게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니까 좀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74kg 유통만 이제 하고 있다. 근데 그 74kg 유통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그게 74kg가 유통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마약이 유통된 거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 27.8kg만 본 것만 얘기해라. 압수된 것만 얘기해라. 왜 보지도 않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압력을 행사한 거죠. 그 뒷부분 보도자료 그래서 아까 이제 고쳤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뒷부분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도 수사는 안 되고 있는 전혀 안 되죠. 첩보가 입수가 됐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필로폰, 특히 필로폰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고가에 팔리는 마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유통 안 시킵니다. 수요를 봐가면서 수요를 조절해 버리죠. 그러면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전국 수요를 조절하는 가격대를 조절한다는 그런 처음에는 이런 거죠. 이 마약이라는 중독성이 워낙 강하고 금단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집이나 이런 룸 같은 데서 술에 그냥 타가지고 몰래 먹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싸게 줄 수도 있고 중독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순도 높은 걸 찾을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양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수요 공급이 왜곡되죠. 이제 공급이 수요를 조절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려면
한 1년 정도 지나야 네. 그 우리 사회적 그렇죠. 문제가 예. 크게 발생을 할 건데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 아까 이제 경찰 내부에서 압력은 압력이고 또 세관도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세관은 이미 이 경찰 수사에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네. 예. 한번 그 전에 12번 뚫린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마약 밀반입 현황이요. 처음에 인천공항세관하고 국정원하고 이 공항을 열어줬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2월 5일 날 4명이 들어와요. 네, 네. 그 중에 한 명이 검거됐는데 네. 이때까지는 검찰에서 몰랐던 모양이에요. 한 명 검거되면 네. 이게 이제 세관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면 바로 검찰에 인계를 해줍니다. 이게 담당하는 곳이. 지금 이때 2월 5일 날 건거는 인천 세관에서 한 건가요? 검찰 주의로 한 건가요? 세관. 인천 세관에서 네. 입국할 때 새내기 여직원이 네. 정보 분석과에 근무를 하는데 전자통관 시스템을 아피스가 걸려 있는데 네. 자꾸 지우는 거예요, 누가. 그래 이 직원이 배운 대로 화가 났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명을 걸어버렸는데 그 한 명이 걸었다라는 거는 걸었다는 건 못 지우게 한 건가요? 그렇죠. 못 건드리게. 못 건드리 그렇게 네. 할 수가 있나요? 수동으로 걸어버리면 못 건드립니다. 수동으로. 자동으로 아피스를 걸면 들어와서 건드릴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수동으로 걸어가지고 안 지워지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으로 걸 때 입국했을 때 바로 걸어버리면 네. 지울 시간이 없는 거죠. 보고 들어가서 지워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한 명이 검거되고 세 명이 이제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그렇게 그 새내기 여직원이 걸어가지고 이게 이제 잡힌 거네요. 네네. 원래 예정이 없던 일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새내기 여직원 아마 혼났을 겁니다. 네. 관세청에서. 세 명이 이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팀에서 네.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도망간 세 명을 검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위챗 내용으로 유인 작업을 하는 게 여실히 기록에 드러나 있는데. 기록에. 네. 근데 저 인천지검에서는 강력부에서는 어떻게 세 명이 같은 조직원 세 명이 도망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 진술을 한 건가요? 검거된 휴대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같이 들어와. 두목하고 말레이시아 두목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네. 이 한 명이 검거되니까 단톡방을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네. 얘가 걱정이 되니까 자기는 못 빠져나갔는데 마이클한테 위챗으로 말을 걸어요. 나만 못 나갔다. 네. 이러는 과정이 그 위챗에 있어서 그 검사들이 추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미 마이클은 이미 알고 있는데 네. 1시간 정도 유인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인천지검에서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 비행편은 일제 전부 다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승객들인데 어떻게 빠져나갔지? 네. CCTV 확인하니까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어요. 세관들이 도와준 걸 확인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세관 직원들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네. 이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도망간 3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파악하고 확인하고도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았다. 원래대로 하면 세관이 나왔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딱 스톱이 거꾸로 돼버렸네요. 세관 직원들이 그만큼 위험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세관 직원들이 윤석열, 김건희 씨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 정도의 추정만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아주 더 밀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저렇게까지는 안 나온다. 그 사람들을 구명을 했단 말이에요. 세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4명인데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씨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목숨을 살려줬잖아. 2월 5일 날. 네. 그것도 정말 대통령 내외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 마약을 덮어줬잖아요. 네. 그걸 한동훈도 알고 심우정도 알고 인천지검 강력부에 다 알고 공항 내에 있는 안보기관들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네.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덮어줬는데 목숨줄을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그 이후로부터는 범행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영웅이 된 거예요. 대놓고 아예 관리를 합니다. 마약 조직원들을 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요. 왜 그 새내기 여직원 같은 그 원칙대로 근무하는 저기 직원들이 수동으로 아피스를 못 걸게 네. 아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범자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들여보냅니다. 단지 장소만 바꾸죠.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그럼 그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바꾸고 그러면 세관 직원들하고 그냥 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관 직원들이 그 관세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의 95% 이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세관 인천 관세청 그 직원들 총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5천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평택에도 근무하고 김해에도 근무하고 인천공항에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본청 대전에 있는 관세청 본청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청에서 대전에 있는 본청에서 이 작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들어가서 직접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얘네들이 들어오는데 좀 챙겨서 모른 척 해줘, 들여보내줘. 이렇게 하면 전국 어느 공항이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그들의 카르텔이에요. 그 상당히 카르텔이 깊숙하게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카르텔이. 그러니까 관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이 12번 뚫린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세관 직원들이 이렇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하고 짬짬이해서 공범은 아니다. 개연성이 없다. 이러면서 막 칼을 들고 흥칼 들고 조자령 흥칼 들듯이 나서잖아요. 여기에 어떤 확신, 심리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그 국경에서, 하늘 국경에서 12차례, 21명 조직원이 12차례 들락날락 거리는 게 개연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관세청 직원들이 그들을 빼내준 게 더 개연성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12차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12차례 뚫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휴전선, 철책선에서 초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철책선을 끊어내고 무장공비들이 12차례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휴전선을 유린했다고 그러면 이게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큰 소리를 쳤다는 나라가 난리가 날 일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게 먹혀요. 자, 한번 아까 그 영상 중에 한번 나무 도마로 위장돼 가지고 은닉되어 있는 그 영상 한번 좀 들어봐 주실래요? 경훈아, 우리도 사진 찍어야 돼. 보냈죠? 보내줄게. 저렇게 지금 보면은 저 나무 사이에, 도마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걸 보니까 지금 아직 사이로 안 갈라졌는데 갈라지면 저기서 마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마약이 180g에서 저렇게 나오네요. 마약이. 210g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그 당초 발표하려던 그 언론 발표 자료 그거 한번 좀 봐볼게요. 그거 한번 좀 그 보도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처음에 거, 자, 처음에 원래 보도 자료를 내려고 했던 거는 제가 저기서 일반입 수단 및 방법 해가지고 1, 2, 3, 4, 5, 6, 7 저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말레이시아 신체에다가 부착하고 뭐 도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10월 10일 날 아까 보도 자료는 완전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게 다 사라지고 저렇게만 딱 74kg 국내 밀반입된 걸 확인하였다. 사례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제목에는 74kg를 쓰지도 못했고요. 네, 제목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일부분만 이제 저희가 지금 캡처해 왔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마약 관련해서 수사한 지 굉장히 제가 오래됐거든요. 물론 이제 영등포 형사과장
산하에 마약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약팀이 이렇게 대규모 유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 만들 때 서울청 마수대 보도자료를 네. 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청 마수대 보도자료는 예, 그대로 통과가 되고 네. 그거보다 더 축소하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이게 이제 시비를 걸었던 거죠. 보통 마약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몇 킬로그램, 그러니까 밀반입 어떤 사례라든가 유형이라든가 그 압수한 그 마약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처음에 저 브리핑을 할 때 경찰 지휘부에서 홍보 네. 잘하라고 그 지시사항이 엄청 내려왔거든요. 홍보를 잘 해야 네. 예, 점수에 반영해 주겠다. 뭐 이러면서 홍보 잘하라는 회의할 때마다 네. 홍보에 신경 쓰라고, 홍보 잘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마수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홍보 안 하면 혼나겠다 싶어서 네. 홍보 자료를 이제 보도자료 내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그 어느 시점에서 지금 돌변하게 된 건가요? 그럼 위에서는 딱 그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점이 23년 9월 11일부터 11일 보도자료는 아까 9월 9월 22일인데 네. 그 11일부터 기류가 이상해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인천세관 연루됐다는 사실이 정식 보고됐을 때가 9월 11일입니다. 아. 그때부터 그것도 누가 보고를 해서 경정이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이제 지휘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종이로 만들어서 네. 보고문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예, 종이 보고서를 완성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네. 예,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미리 그렇겠죠. 입으로 보고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김찬수 소장 같은 경우는 정보통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김찬수 소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대통령실에 직접 국정상황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김찬수 소장은 아마 9월 8일부터 보고를 했을 겁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전화로 계속 김찬수 소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이 종이보고 작성하기 전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9월 8일, 9일쯤부터는 이 사안을 알고 네.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세관 연루까지는 모르지만 마약 수사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건 정도는 이제 지금 인지가 됐다는 아니요, 거죠. 그때 이제 마약 사범을 건강한 보고를 해요. 네. 그때 보고를 하는데 세관 연루 사실만큼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늦췄던 거고 네. 김찬수 소장 같은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 정보 전문가들이 하는 업무 스타일하고 수사 전문가들이 네. 하는 업무 스타일이 달라요. 보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보고를 줄이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정보과에 근무했던 사람들 습성이 그렇습니다. 보고를 빠르게 해야지. 시의성이 있어야지 인정을 네. 받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예, 그 김찬수 소장은 9월 8일부터 즉보를 했을 거다. 세관 예, 연루 사실을 그게 저는 맞다고 봤고 그게 괜찮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에서 알아야 되니까 네. 국가안보실이 알아야지 이 안보가 뚫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외압으로 그리고 돌아온 이미 거죠. 2022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거죠. 네. 예, 윤석열은 마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고 네. 한동훈은 정말 마약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네. 빼앗겼던 수사권을 검수 원복시키고 네. 검찰권을 강화시켜서 미래 권력을 꿈꿨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떤 딴 주머니도 있고 딴 속셈이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사업으로 연결됐기 네. 때문에 거기 한동훈이 계속 거기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윤석열한테 말려 들어가.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영정님이 나왔던 어떤 상황들을 갖고 추론하는 부분이죠. 제가 확신하는. 확신. 네. 확신에 가까운 추론이라고 해도 아니면 그런 네, 확신에 가까운 추론이라고 제가 수사를 해서 네. 입증한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에 가까운 추론이 이렇게 보면 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 세관을 저렇게 막 이제 보도자료에서 지우라고 그러고 수사에서도 지금 뭐 없애려고 그러고 이래 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관의 경기를 이렇게 민감합니까? 세관이 국경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 세관 수사를 하게 되면 세관이 윤석열 김건희로 가는 길목이죠.
국정원으로 가는 길목이죠. 네. 예. 검찰로 가는 길목이죠. 예. 그러면 세관 쪽에서는 그 윤석열, 김건희 쪽하고 선이 직접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관세청은 네. 관세청하고 국정원은 이미 네. 예, 안보실하고 네. 당시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이미 어떤 암묵적인 내지는 주고받는 게 있었다. 네. 이것도 확신에 찬 추론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확신에 찬 추론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수사를 한다. 내가 수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되는지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겠네요. 우리 경제님은. 그럼요. 예, 수사를 뭐 전공법으로 뭐 세관부터 다시 뭐 전자통관 시스템부터 이렇게 압수를 한다. 지금 전자통관 시스템 교체해버렸어요. 증거인멸해버렸어요. 1,060억 들여가지고. 네. 이 교체하는 과정도 수사의 대상이 될 텐데 세관부터 압수해서 그 언제 교체했습니까? 25년 3월 달에 네. 교체했다고 몰래 발표를 했더라고요. 올해 3월인데 세정신문. 그러면 비상계엄 이후인데 그러니까요. 계엄 이후에 네. 증거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불법 계엄으로 그때는 그렇죠. 윤석열 관련- 탄핵 의결되고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나섰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자통관 시스템이 지금 관세청에서 제4세대 전자통관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그 성능에 있어서는 뭐 세계적으로 네. 탑급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진 그래파이저도 그 시스템을 수입을 해서 네. 직접 공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는 건데 갑자기 그 시스템 전체 교체를 해버리고 1,060억의 네. 혈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세관에서 제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관련자들 뭐 조사과, 일과, 이과, 뭐 휴대폰과 이런 사람들의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데스크 업무용 컴퓨터가 다 교체됐다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증거인멸은 다 됐고 지금 그러면 그 시스템이 교체가 되면 과거에 어떤 아까 뭐 걸어놨더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들이 안 남아 있죠. 다 없어져 버립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결과만 남는 거죠. 통관됐던 그 화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여행객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입국했다 나갔다. 그러니까 누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그렇죠. 새내기 그 세관원은 해서 못 주게 해갖고 했는데 그 전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내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지운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데 네. 이 전자통관 시스템의 그 기록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관을 네.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과거에 보관돼 있는 거하고 지금 지웠을 때 그 상태를 보면 네.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작업은 엄청난 네. 인력과 자원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을 네. 사건을 덮어주고 세관 그 연루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안 했던 이 검찰에서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네. 일단 검찰 얘기로 한번 가보죠. 한번 그 검거 영상 한번 1번 영상 한번 좀 보고 가죠. 저 실제 검거 현장이죠, 저거. 네. 네. 갔다가 가다가 저기 오는 걸 보고 뒤에서 이렇게 지금 네. 이제 달려서 추적해서 지금 잡아갖고 있자 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저기 또 말레이시아 조직원인가요? 아니면 한국 조직원인가요? 저기 중국 유통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조직원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잡은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영상 보면 저기 아까 이제 김찬수 소장도 적극적이었고 저 때만 해도 검찰에서 상당히 지원을 받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해주고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그랬었죠. 초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저희하고 호흡을 맞췄던 곳이 남부지검 형사6부인데 형사6부가 네. 특수부입니다. 그렇죠. 예. 네. 7명의 검사들로 구성됐고 그에 아마 수사관이나 뭐 업무 네. 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 당시에 야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는 검사들 처음 봤다. 제가 그 정도였고요. 그 검사들은 우리 수사팀을 존경한다고 수사팀한테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자기들보다 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고 이렇게 네, 불러서 네. 존경을 표했어요.
저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올라가는 예, 수사가. 아까 그 투약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조직원까지 또 마약 조직이라는 게 원래 점조직이잖아요. 근데 투약자부터 시작해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이제 그 고생했던 사장들을 네. 기록을 보면서 검사들이 알고 음, 예, 존경한다고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일도 해줘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구속 사건은 10일 동안 수사하고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예, 더 수사를 하려고 하면 예, 검찰의 승인을 받거나 네. 안 그러면은 예, 그 구치소에 예, 공문을 보내서 그 면회하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네, 수사관들 면회하는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예, 접견을 해가지고 수사하는 그 정도의 역할에 네. 그치는데 특수부 검사 그 마약 검사 2명하고 부장 검사가 적극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빼줘요. 3일 동안 네. 3번에 걸쳐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현장 검증을 할 수 네. 있게끔.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빼주면서 사례가 없어가지고 조금 네. 부담된다. 얘기하지 말아달라. 네. 또 이게 사례가 되면 또 경찰 수사기관에서 또 네. 오기는 해주고 영등포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그러다가 이 피의자들을 경찰에서 관리 감독하다 혹시 자해를 한다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검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출정까지 시켜줬다. 네. 그것도 검찰로 출정시켜서 데려가게 한 게 아니고 네. 직접 경찰에 출정시켜줬다. 근데 검찰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선 시점이 그것도 아까 인천 세관이 나오면서 그렇죠. 23년 10월 10일인데 여기가 제가 지금 이 좀 내용이 저도 잠시 헷갈렸었는데 그 당시에 네. 인천 세관이 연루됐다고 저희가 인천 세관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세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날이 9월 14일쯤이에요. 네. 23년 9월 14일. 네. 이렇게 되면 남부지검 특수부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영장이 올라오잖아요. 네. 영장이 올라오면 이 킥스에 등재가 돼요. 그러면 경찰 사건 기록을 다 봅니다. 그렇죠. 다 보고 나서 보고문서 만들어가지고 그 즉시 대검의 컨트롤 타워에 대검 마약 조직부가 컨트롤 타워거든요. 여기에 보고를 해요. 네. 세관이 연루됐다. 네. 문제가 있다. 라고 문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검장 남부지검장한테도 보고를 하겠죠. 당시에 김희철 지검장이었는데 이때 대검과 대검 마약 조직부와 검찰총장 네. 이훈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즈음에 그 세관 연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가 올라오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9월 14일 날 영장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정리해가지고 보고하고 그 이후에 승인이 떨어지면 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마약 사건 중요 사건이니까 보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한동훈 이원석 네. 뭐 대검 마약 조직부에서 23년 1월달 2월달 공항이 뚫린 사건을 했잖아요. 네. 2번에 걸쳐서 네.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했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했잖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영등포 마약 수사팀은 뒤늦게 안 거고, 그렇죠. 예, 6개월 지나서 9월에 안 거고, 얘들은 아까 그 1, 2월에 네. 그 마약 들어온 거 그때 수사할 때 이미 알았다 이 말인 그냥 거죠. 수사해가지고 세관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 덮었잖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다 내보내주고 안전하게 내보내주고 네. 그 이후에도 또 한 건을 하는데 그것은 더 기가 막혀. 이건 권력 싸움인데 나중에 추후에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저 카드 한번 마약 게이트를 덮은 검사들 한번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검사들 한 명 한 명이 네. 어떻게 사건을 덮었는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나씩 쓰시던데 네. 저렇게 저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네. 페이스북에다도 올리잖아요. 네. 그 항의 받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작업을 하는 이유는 네. 불가역적이라고 그러죠. 예. 제가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 네. 대신 이 사안이 수사가 안 되거나 묻히면 역사 속에 국민들한테라도 알리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리는 거고요. 네. 저기에 뭐 내용이 뭐 100% 네. 뭐 확실하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경험하고 아까 객관적으로 네, 수사하면서 얻은 어떤 증거 자료당 이걸 바탕으로 한 확신에 찬 추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에는 뭐 증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경로를 거쳐서 정황을 확인해서 제가 판단한 그 네.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써놓기도 했어요. 한번 그것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안병수, 신준호, 김현실, 마약 게이트 진실을 단계별로 은폐, 축소, 방해했던 이 3명의 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3명의 검사가 지금 다 승진했다는 거죠? 한번 뛰어나 보세요. 네. 예, 저희 이제 네. 저 3명의 검사들이 전부 대검 컨트롤타워 마약 조직부의 네. 마약 기획관입니다. 그 대검의 마약 차례대로 했나요? 안병수, 신준호, 김현실 이렇게 차례로 이어지나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대검 마약 조직부 부장은 검사장이에요. 네. 그 바로 밑에 차장 검사가 한 명 있고 그냥 부장 검사가 여러 명 있는데 네. 그 차장 검사가 마약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네. 근데 지금 안병수, 신준호, 김현실 세 사람 다 마약 기획관이었고 맨 처음에 23년 2월 5일 날 네. 말레이시아 조직원 4명이 들어와서 네. 3명을 그대로 내보내주고 출국급제 안 시키고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세관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사하지 않았던 김현실 차장검사로 승진했고요. 그 다음에 23년 2월 27일 중앙지검에서 아주 이례적인데 김해공항에 내려가서 입국장이 들어가가지고 네. 마약 사범들을 체포해 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 지금 이 얘기는 영등포에서 수사하기 전에 지금 검찰이 제가 이제 조직을 수사했을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6개월 전의 얘기인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때 그 3명을 검거해서 올라와가지고 그 당일만 이 3명 2월 27일 날 마약에 몸에 붙인 것만 네. 기소를 하고 그 전에 있었던 11건을 네. 확인을 했으면서 전부 덮어버렸죠. 아까 그래서 밀반입 현황에 12건 있었는데 네. 한 건만 하고 나머지 11건을 덮었다 이 말인 거죠. 그걸 네. 피의자들이 자백까지 네, 해요. 네. 증거도 있고 수첩에 그래서 덮었어요. 저 사람도 신준호도 차장검사로 진급합니다. 그 다음에 안병수는 저희 6개월 후죠. 이 네. 사건이 있었던 후에 6개월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23년 10월 10일 네. 브리핑을 할 때 세관 연루 사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죠. 그 그때 브리핑이라는 건 저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언론 브리핑을 실제로 시행했던 그때 네. 세관 연루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저 안병수가 나서가지고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네. 깨버립니다. 그 특수부 검사들이 저희 수사팀에 전화해가지고 2명이 엄청 깨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안병수 네. 마약 조직 마약 마약 범죄 조직 기획관. 관리관이었나요? 네. 마약 범죄 관리관? 네, 마약 기획관. 기획관이 관리관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예, 예. 차장검사가 한 명이니까 저 사람이 엄청 깨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이원석이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을 통해서 인사를 실시해버리죠. 바로 다 폭파시켜버려요. 언제 남부지검. 언론 브리핑한 10월 다음 10일 날 그날 당일날 네. 그날 저녁 때 남부지검만 띄워놔 주세요. 남부지검만 타겟으로 계속 남부지검만 폭파시키고 남부지검만 대대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인사라는 게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 남부지검 한쪽을 폭파시키면 자연적으로 인사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쪽도 와야 되고 이동이 생기는데 네. 여기서 더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한동훈과 이원석이 특수부에 있는 마약 사무를 뺏어가지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형사부로 보내는 겁니다. 그 마약 사건 자체를. 사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형사 6부가 이제 특수부 수사하든 전담에서 하던 데인데 이걸 해서 일반 형사부 쪽으로 지금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약 사무가 검사 2명이 볼 정도로 큰 사무인데 그렇게 마약 사무 떼가지고 보내놓고 검사도 수사관도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다. 네. 하지 말라고. 니네들은 이제 검사는 남부지검은 영등포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면 맡기만 해. 그 네. 얘기죠. 그때 이제 남부지검 형사 수사팀을 깼던 검사가 안병수 검사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준호 검사는 그 당시에는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네. 신준호 검사가 김해공항까지 내려가서 검거를 그때 해왔잖아요. 수사했던 강력부장이었나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강력부장. 강력부장이었는데 네. 이 신준호
김현실 이 사람들이 마약 사건을 덮어준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마약 사건을 덮은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마약 사건을 덮었던 사람들은 심우정입니다. 네. 인천지검에 실제로 이 마약 사건을 덮었던 사람들은 한동훈, 이원석, 네. 중앙지검 송경호예요. 송경호 검사장으로 네. 왜 나오죠? 그다음 인천지검장을 했었나요? 서울중앙지검장. 아, 서울중앙지검. 네. 저기 신준호 강력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검찰 내부에 이 소금과 한동훈계를 제가 소금이라고 그러고 네. 윤석열과 심우정계를 제가 대검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마약 사건 23년 2월 5일 날 그 네. 마약 사건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2월 5일 날 그런 사정이 발생하고 한동훈이 이게 세관이 개입돼 있고 네.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3명을 검거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우정한테 경고를 해요. 전국의 검사장들 회의에서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니다. 엄정하게 단속해서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고 심우정한테 하는 네, 경고였거든요. 2월 6일 날. 네. 근데 심우정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건 그때 심우정 전 총장이 그때는 인천 검사장을 할 때잖아요. 네, 인천 인천지검장이죠. 검사장한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4명이라 하면 아까 그 3-4개 검사가 딱 걸어가지고 1명이 잡히고 나머지 3명 도망갔는데 네. 그 3명 빨리 잡으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3명 잡고 네. 세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그런 압력이었는데 네.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심우정이 말을 안 듣죠. 네. 이미 두 사람의 거리가 생기고 음.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직접 한동훈과 이원석이 직접 이제 네. 체득을 했으니까 인식을 네. 했으니까 덮어주는 과정에서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월 27일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해공항으로 네. 들어오는 마약 조직원들을 검거하는데 이때는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검찰이 설 자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위급한 판단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심우정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쪽 인천지검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김해공항 가갖고 체포해 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인천 세관 그 조사과 직원들이 특사경이거든요. 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김해공항으로 내려가가지고 직접 검사들이 김해공항에 들어가가지고 체포를 해옵니다. 근데 이게 관할에도 위반될 소지가 서울중앙지검에 내려갔다. 그러니까요. 네네. 중앙지검에서 이런 기초수사를 해왔다면 관할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런 기초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2월 5일 날 취급했던 사건을 대검 마약조직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라, 이관시켜라, 인계해줬으면 중앙지검에도 기록이 남아야 돼요. 관할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단절이 돼 있거든요. 심우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심우정을 매기고 대통령실에 경고하기 위해서 2월 27일 날 이 3명의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그 추론에 의한 거죠. 한동훈이 그래서 이원석 총장한테 지시하고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한테 지시하고 해서 셋이 협의를 했겠죠. 해가지고 신준호가 움직여서 김해공항 가서 잡아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네. 법적 책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든지 한번 더 띄워줘-보세요. 얼마든지 고소하셔라.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사 중에 뭐 처음에 함께 배를 같이 탔잖아요. 그러다 점점점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는 관계로 가는데 그 중에 그러면 이 마약 사건도 크게 작용을 했다. 지금 우리 경제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마약 사건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때문이다. 마약 사건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그다음 김현실은 어떻습니까? 김현실은 김현실 검사. 23년 그때 인천지검에 있었나요? 2월 5일 날 인천지검 강력부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강력부장. 이 마약 수사를 지휘를 했고 또 기소했던 검사예요. 근데 이제 신준호 검사가 김현실 검사보다 선배입니다. 근데 신준호 검사는 보니까 그 아까 2월 5일 날 그 잡을 때
검사였잖아요. 강력부장이었잖아요. 2월 27일. 2월 27일 강력부장이었잖아요. 23년 김해가. 2월 5일은 인천지검에서 했고 네. 2월 27일 27일은 김해 가서 잡을 때. 중앙지검에서 네, 했고 네. 거기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네, 단절이 파열음이 이때부터 났다는 네. 건데 근데 잡을 때 신준호는 중앙지검 부장이었고 네, 중앙지검 강력부장. 김현실은 인천지검 부장이었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준호가 23년 2월 27일 날 이 사건을 덮어준 공로로 해서 23년 그해 9월에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거든요. 그때 인천지검 강력부장인 김현실이 신준호 자리로 옵니다. 예, 중앙지검 자리. 강력부장 자리로 네. 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 24년 5월에 또 차장검사로 승진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장 밑에 윤국건 부부장이 있었어요. 네. 윤국권. 네. 네. 같이 이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을 의논해서 덮어요. 네. 그런데 그 윤국건도 부장검사로 승진을 했는데 지금 윤국건이 지금 합수팀 단장이잖아요. 자, 압수팀에서 또 뒤에 부분 이제 얘기하니까 그 아까 판결문 증거 기록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저게 검사가 덮었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 정황이고 증거 기록이잖아요. 저걸 네. 그 2월 27일 날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김해공항에서 입국장에서 건거해서 중앙지검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그 한 명이 우칭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두목이에요. 네. 말레이시아 조직의 두목이 마이클이고 네. 부두목이 우칭저인데 우칭저가 저항이 엄청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우칭저를 잡은 거죠, 지금. 27일 날, 2월 27일. 네, 우칭저는 이제 고급 정보를 알고 있겠죠. 네. 예. 그 두목하고 부두목은 지금 국내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면 다 열려주기로 했는데 네. 자기를 잡았으니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네. 부인을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뭐 가만 안 있겠다는 그런 정도의 네. 강력한 저항을 그게 이제 조서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건을 그 전에 12번 침투했다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네. 우칭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 그걸 수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네. 처벌하면 되는데 그 11번의 사건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됐던 거예요. 2월 27일 이 사건으로만 끝내기 위해서 이 우칭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얘가 풀려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네. 증거를 쓴 게 우칭저가 가지고 있던 수첩 노트 네. 하나하고 그다음에 세관에서 공범을 특정했던 네. 12명 공범 인적성. 특정 네. 그 네. 보고서를 가지고 강력한 법정 증거로 제시를 해서 우칭저를 10년형을 받게 만듭니다. 네. 자, 저 기록 때문에 저 증거로 사용된 그 자료들 네. 때문에 제가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인천지검 네. 기록하고 중앙지검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표를 구성해 보니까 딱 표가 12번 저기 네. 나오는 거예요. 어. 제가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네. 네. 영장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됐겠습니까? 네. 네. 세관에서 파악하고 있던 것,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에서 파악. 수사에서 파악한 거, 네.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네. 인천공항이 유린됐던 그 12차례. 아까 12번 나온 거니까 네. 밀반입 현황 12번. 네. 네. 그걸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백혜룡은 이 그 표를 6개월이 지난 네, 네. 9월. 23년 9월에도 몰랐어요. 네. 한참이 지나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인천지검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을 우격절 진짜 네.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쫙 스크린 네. 해보니까 아까 12번 딱 나온 거죠. 예, 저것은 인천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뭐 세관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저는 1년이 넘어서야 네. 겨우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범에 대한 기록들이 수첩을 보면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덮은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자백도 해요. 본인들이 네. 똑같이 진술을 했다. 동료 그 저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2월 27일 날 김해공항에서 체포를 할 때 신체에 마약이 네. 한 4kg 가까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뭐 팔, 다리, 복부 이런데.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국 기록만 확인해 보면 들어온 네.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자백을 합니다. 나중에는 네. 똑같이 이렇게 4kg씩 메고 들어왔다. 네. 그리고 그 자백을 보강하는 우칭조 수첩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들어온 날짜에 비행기 티켓했던 내용, 숙박했던 내용, 그리고 인적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세관에서 공범들을 파악한 12명의 공범 자료들이 있고, 네. 그것을 다 확보하고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것을 또 우칭조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을 했으면서도 증거로 사용해놓고 그걸 스스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말에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수사를 안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변명은 검사가 그 정도로 변명을 할 정도 되면 빨리 옷 벗어야 됩니다. 검찰은 왜 그러면 이렇게 마약 수사, 마약 게이트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언뜻 이제 윤석열, 김건희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지점이긴 한데 당연히 지시받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실이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네. 뭐 검찰권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정말 120% 활용해서 자리매김을 했고 네.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한 몸이죠. 네. 윤석열과 검찰은 한 몸이었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이었죠. 네. 윤석열이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럼 독립운동하듯이 싸워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소통령 그다음에 그 지휘는 자동은 우상민 할 정도로 막강했죠. 이렇게 평가를 했고 아주 끈끈했던 시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마약을 덮어주면서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가 멀어졌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지만 이걸 들춰낼 수가 없죠. 같이 공멸하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덮어주면서 한동훈의 캐릭터는 참 특별해요.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본인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진심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모든 네. 걸 마약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뭐 통화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네, 홍보하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국민들이 다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약을 덮어주면서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거리가 멀어진데 한동훈은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약을 수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과 김건희 라인에서 마약이 손대서 마약이 퍼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온전한 나라를 네. 차후에 검찰권을 가진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든지 안 그러면 검찰주의자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네. 온전한 나라가 안 되잖아요. 마약으로 네. 이 국민들이 이 마약에 노출돼 가지고 그 심각한 폐해가 뭐 논문들을 통해서 네. 엄청난 많은 그 위험성이나 사회적 파장들 그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건 막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마약을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이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정보력이 당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추천권, 인사검증권이 다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윤건희가 아까 윤석열, 김건희가 정점에 있다. 마약 사건, 이 마약 사건, 마약 수입, 마약을 밀반입하고 그리고 마약 수사를 갖다가 진전되지 못하도록 세관 마약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하는 그 정점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처음에 조금 얘기는 하셨어요. 그 정황이나 근거를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강도가 점점 네. 제가 이제 확신하는 강도가 세지는데 네. 처음에 경찰 주의부에서 관세청장하고 함께 나섰을 때는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 언급을 했고요. 네. 조병노 경무관이 대통령 언급을 했는데 조병노 경무관이 저한테 끈끈한 회유를 합니다. 네. 뭐 제 진급 관련 지금 알려진 것보다 네. 더한 얘기가 있었다 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안보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했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마약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심각성 있잖아요. 네. 그 피의자들을 검거해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처음에 검찰하고 같이 유인 작업을 그런 형태로 유인 작업을 네, 해요. 근거되지 않은 것처럼. 네, 네. 근데 마이클하고 직접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100km를 보내는 거예요. 100km를. 필로폰 100km가 도마로 750km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을 이태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 아까 그 여기서 그 나무도마 아까 한번 띄웠던 그거 한번 좀 저거 말씀하셨죠? 네. 네. 저기 지금 16km, 20km, 20km 들어오다가 네. 갑자기 100km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걸 네. 그 피의자들하고 같이 제가 한 방에 네. 수사관 1명하고 통역하고 피의자 2명하고 5명이 있으면서 그 위챗으로 네. 직접 영상 통화도 하고 저기 네. 아까 유인해서 이제 그렇죠. 지금 영상 통화하게 만들어서 하는 네. 거예요. 그림도 보여주고 근데 마약은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지워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려고 그러면 지워졌고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게 한 사람이 계속해서 16km, 20km, 20km 보내고 100km를 보내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항은 이미 열렸다는 거죠. 네. 이제 보내는 거는 나중에 이거는 안 들어오고 100km가 안 들어오고 이거는 저 회수는 한 거죠. 이것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네, 알려진 거죠. 네, 알려진. 우리 수사가 김찬수 저는 이제 김찬수 소장을 강력하게 의심하는데 김찬수 소장이 국가안보실에 계속 보고를 하면서 저기 알려줘서 9월 10일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첫 보고 시점 9월 8일이라고 했잖아요. 9월 11일. 11일. 예. 아니. 정식 보고. 정식 보고는 9월 11일이고 예. 김찬수 수장은 더 빨리 보고했을 그럼요. 거다. 예. 그래서 9월 8일쯤 보고했을 거다. 그 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선적이 시간이 이게 9월 10일이니까 이미 이때쯤에는 알고 거기서 알고 회수를 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이 추정이잖아요. 네, 수사 상황을 네. 실시간으로 김찬수 소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전화로. 네. 그래서 김찬수 소장이 알고 있고 이게 왜 들어와가지고 실려서 화물이 선적됐다고 그 조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회수됐다고 저한테 이제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이 네. 수사하는 보스를 한국 보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너 때문에 이제 망쳤다. 네. 그리고 야, 너 지금 네가 압수한 마약을 그럼 누가 연결시켜 준 거야? 아까 그 조직원 쪽에 조직원 캐리스의 휴대폰으로 그럼 할 때는 저 수사 책임자가 옆에 있다라고 하고 지금 통화가 된 거예요? 이제 알고 회수 조치하고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야, 니네들 잡힌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이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옆에 누가 있어. 이제 조직원이 이제 떠는 거죠. 네. 말레이시아 가족이 있으니까. 네. 옆에 수사하는 보스 있다. 그 보스 바꾸라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전화 받을 수는 없고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그랬고요. 제가 이제 중국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을 전달해 드렸는데 통역이 저한테 전달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보라고 했더니 뭐 너 때문에 망쳤다. 그러면서 그 지금 압수한 필로폰 돌려줘야 된다.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돌려주면 압수한 필로폰 돌려주면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에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한테 찾아가서 자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대한민국 그 수사경찰 그 수사 책임자한테 그렇게 할 정도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마약 사범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음쪽으로 사용시키기로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욕적이었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후세인 청장하고 양국 간 마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왔잖아요. 네. 그 무렵이 언제예요? 그게 이제 9월 9일, 10일 날 말레이시아로 안보실에서 등 떠밀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1차 브리핑을 한다고 예정돼 있는 아니죠. 이 시점. 여기 말레이시아 마약 그러니까 막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세관이 비선보고 받아서 연루돼 있을 거라고 알게 된 그 무렵이네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윤희근 청장을 등 떠밀어서 내보낸 이유가 말레이시아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말레이시아 마약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그런데 경찰청장이 말레이시아 마약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네. 인식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용당한 거죠. 네. 그게 네. 경찰청장 거기다 보내놓고 그리고 9월 11일 날 말레이시아 네. 후세인 청장하고 마약 협의체를 맺고 9월 13일 날 출근을 합니다. 네. 문희근 청장님. 그 전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9월 13일 날 문자 보고를 받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내줘서 너무 훌륭하다. 네. 잘 챙기겠다. 그러면서 아침 회의 때 경찰청 마약 과장하고 외삭 과장한테 특별히 당부를 했답니다. 홍보 잘 하고 잘 챙겨서 또 백혈용 수사팀 잘 챙겨가지고 잘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를 했는데 그 오후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 말레이시아로 급파됐던 그 사정이 경찰청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 네. 안보실에서. 외교 안보실에서 네. 보도자료가 나갔으니까 외교부에서 나갔으니까 본인도 이제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 고심이 있었을 테죠. 네. 예. 그 최근에 그 유튜브 언론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의 어떤 다이어리 네. 이거를 갖다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23년 11월 다이어리에 310K 말레이시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마약 유통 거기서 한국으로 들여보내기로 한 마약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추론해서 몇 번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밑에는 55kg이라고 55K라고 1차 55. 돼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다이어리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면 예, 저 위에 310K 저기 310kg 말레이시아 밑에 55K 1차 55K 저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 메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게 말레이시아 마약건하고 연관이 돼 있다. 지금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현님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기 지금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저 위에 위에인데 사람도 있고. 네. 제가 일단은 아직 확실치 않아서 제가 좀 네네. 지우는 부분인데 사람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등장하죠.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그 부분은 제 네. 수사의 영역이니까요. 그 김건희 씨의 그 능력을 제가 네. 거의 신의 영역에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분이 네. 뭐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네. 뭐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국가기관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식간에 네. 그런 재주가 정말 뛰어납니다. 네. 지금 저 때가 언제냐면 23년 11월 달은 제가 인터뷰를 해요. 언론에.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마약의 외압을 지금 행사했고 거기에 한동훈 이원석 검찰이 가세해서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서는데 그게 언론에 네.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게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만의 네. 그런 얘기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윗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 저 당시에 11월 달에 저기 연세대학교 달력이잖아요. 네. 김충식 씨가 뭐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네. 그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 김건희 씨는 걸리면 네. 주식하다 걸리면 더 질러버리죠. 네. 마약하다 걸리면 더 질러버리죠. 네. 그런 범죄를 행하다가 발각이 되면 네. 더 많은 양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저게 만약에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저 말레이시아 마약하고 그걸 그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얘기라고 지금 김정님 보시는 거죠. 지금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공장이 있고 부산에 네. 있는 공장은 저희가 들여다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첩보로 얘기하면 부산에 있는 공장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이 보관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뭐 첩보고 확인되지 않는 거지만 공항이 열려버렸고 수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인천공항에 12차례 21명의 조직원들이 사람 수로 따지면 36명이 네. 들락날락 거렸는데 그 캐리어 들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한 명이 검거가 됐는데 그 휴대용 캐리어 안에 24kg의 마약이 나왔습니다. 네, 그 캐리어 하나에 24kg의 마약을 들고 오다가 전자통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적발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은 선진국에서
이탈리아인가요? 거기서 여행을 하고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네.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검색 대상자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 통관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이 그만큼 훌륭합니다. 성능이. 네. 그런데 쿠알라룸푸르에서 그것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고 그렇죠. 거기가 테러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당시에는 열병, 돼지 열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네. 비행기마다 검역이 예, 일제 또 검역이 강화돼 걸려 있- 있어서 네. 전부 신체 수색을 해야 되고 가방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승객들이 저렇게 공항을 유린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조금 100% 네. 그러니까 몸에 어떻게 두르고 들어올 생각을 하며 그거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색 구역으로 일제 네. 검역 구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100% 걸리죠.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빼줬고 일제 검역을 했던 그 농림축산부 네. 검역본부 그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승객들이 세관에서 이렇게 빼내가는 걸 그냥 그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천공항은 그 당시에 뭐 국가 시스템이 적용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거의 취해복권지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무법지대였고 취해복권지대였고. 즉 그걸 인천공항에서 안보 보안을 네. 보증해주는 기관이 네. 국정원하고 방첩사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기관에서 이 마약이 들어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놓쳤다. 네.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네. 총 블랙용은 등등이 총 동원되죠. 그래서 그걸 추적에 나서죠. 네. 단 한 번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네. 공항에서 2차례 걸리고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국정원은 전혀 네. 움직이지 않았고 나중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백혜룡이 그렇게 용산이 개입돼 있고 모든 국가기관이 관여돼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국정원은 단 한 번도 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국정원의 주요 임무가 가장 큰 임무가 마약입니다. 마약. 네. 예. 이 기관들이 지금 다 연루가 돼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안보기관들 이 부분은 다음번 2부로 다루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그 합수부 수사에 네. 대해서 예. 왜 합수부 수사가 안 되는가? 아까 그 마약 게이트를 덮었던 네. 그 검사들이 예. 거기 아까 이제 그 신준호 부장검사 밑에 있었던 윤국권 부부장이 거기에 합수 단장으로 가 있고 등등의 이런 이유로 지금 합수단에 수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금 이 얘기시죠. 네네. 네. 그 부분까지만 얘기해 놓고 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한 주 있다가 그 국가기관 얘기들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네. 네. 오늘 핵심 내용은 짚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윤석열, 김건희 배우 이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국가기관에 연루된 부분 다음 주에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장시간이었는데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2부에서 더 다루기로 하고 네네. 오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신 얘기 중에 합수팀 그 얘기 간단히 못 하신 얘기 있으면 그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 합수팀에 참여 의사를 묻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을 맡았으니 네. 뭐 두 사람의 콜라보를 기대한다. 언제 참여하느냐 이렇게 네. 이제 물으셔서 제가 이제 그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참여한다 뭐 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합수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합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은 네. 과거에 그 마약 수사 그게 전부 게이트 연루된 게이트를 덮은 그럼요. 의심을 사고 있고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합수단 수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시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네. 절차도 네, 그래서 그 입장을 페이스북에 네. 어제 띄웠던데 한번 볼게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네. 출범한 합수팀은 동남우입니다. 저렇게 지적을 하셨고, 네. 위법한 합수팀에서 적법하고 온당한 결과물이 나올 리 없다. 그래서 마약 게이트 특검 법안을 새롭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게 저게 축약이 돼서 백경재 의원님 얘기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쓰신 네. 거 제가
저희가 캡처해 왔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신분에서 조심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입장을 지금 올린 건데, 지금 그 내란 수사할 때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네. 수사권이 있니 없니 가지고 네. 그 절차의 문제거든요. 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공판 과정에서 형사소송 그렇죠. 절차에서 부정되는 네,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 지켜서 제대로 꾸리는데, 만약에 일반 특검을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네. 제 바람이지만